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전통시장도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청년 창업가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을 하려면 많은 정보와 또 준비가 필요하겠죠. 오늘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유퍼스트 경영전략연구소 최동규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청년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네,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도 30여 곳의 청년몰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청년몰 안에는 한 500에서 600여 개 점포의 청년 상인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의 유입이 절실하고 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청년 상인 창업을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청년몰이 무엇인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전통시장 내에는 창업의 형태가 청년 상인 창업과 청년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청년몰은 전통시장 안에 골목이라든지 건물 내에서 20여 개 이상의 점포를 집단적으로 모아놓아서 몰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형태를 청년몰이라고 합니다. 몰려 있으니까 몰이 아니라 어떤 그 시장하는 그런 몰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청년 창업이 특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자금적이라든지 사회 경험 이런 것들이 가장 미숙한 부분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다행스럽게 전통시장 내에는 상인회라고 하는 조직들이 모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백전노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정착을 하는 데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대표 청년 상권들이 있겠죠? 네,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청년몰의 시초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상권이라고 한다면 전주에 있는 남부시장 청년몰이 되겠습니다. 남부시장 청년몰은 2011년도부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청년 상인 창업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 상인 창업, 청년몰 사업까지 연달아서 수행을 했던 점포입니다. 이곳은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전주 지역에서는 한옥마을과 함께 그 전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그 청년 상권들도 또 있겠죠? 네, 그런 곳들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즘 모 방송국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신포시장에 있는 청년몰인데요. 네. 이 청년몰 이름은 눈꽃마을입니다. 예, 눈꽃마을은 그 디자인을 겨울 왕국과 같은 컨셉으로 디자인을 해서 다양하고 그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퓨전 메뉴들을 선보임으로 인해서 젊은 고객들이 많이 속속 시장 내 유입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평택에 있는 청년숲이라고 하는 이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장을 젊은 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로 이렇게 없는 점을 보완하면 좋은 그 상생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그 비법을 갖고 부자가 된 그 시장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꿀단지 안에 어떤 비법을 숨겨갖고 나왔거든요. 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장난감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뭘까요? 트럭. 요즘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푸드트럭 아니겠습니까? 네, 자, 푸드트럭 맞습니다. 어떤 비법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쇼핑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준비된 글로벌 문화 관광형 시장. 이곳은 수원 남문시장입니다.
팔달물 주변의 크고 작은 시장을 통합해 수원 남문시장이라 부르는데요. 지난해 이곳에 전국 최초 청년 창업 푸드트럭존이 조성됐습니다. 남문 푸드트럭은요,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여 시장 상인들이 상생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푸드트럭존은 수원 지동시장과 영동시장 사이에 있는 지동교에 자리 잡은 후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는데요. 젊은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이곳에도 지켜야 할 그들만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나이입니다.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이요. 30입니다. 항상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매장 같은 거 낼 돈은 없고 해서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수원시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트레일러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한번 해보고 있어요. 시에서 주최해주는 걸로 청년들한테 지원 사업이 많이 되고 있고 초기 자본 비용이 별로 안 들어서요. 근데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좀 저렴하게 많은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업시간이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금방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입맛을 돋우는데요. 일본식인데 한국식으로 전환한 라면이고요. 시원한 막국수도 여름철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퓨전라면부터 소고기 스테이크, 통삼겹살, 요즘 장안의 화제인 소세지 떡꼬치, 게다가 꼬마 손님을 위한 예쁜 솜사탕까지 그야말로 없는 요리가 없습니다. 청년 푸드트럭 상인들끼리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다 상호 존중해가지고 메뉴를 다양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볼거리도 많고 다양한 메뉴를 맛보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서서 먹으면 어떠하리, 좀 기다리면 어떠하리. 어른도 아이도 음식 맛에 흠뻑 빠져 먹기 바쁩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멸치하고 오징어포 사러 왔는데 여기 또 구경 왔다가 팥빙수 먹으려고.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시장만 보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특이하게 차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한번 맛보러 왔지.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푸드트럭이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고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요. 먹을 것도 많아서 좋고 볼 것도 많고 뭐 즐길거리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먹을 거 완전 맛있어요, 진짜. 젊은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전통시장에는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수원 남문시장의 푸드트럭 존이었습니다. 네, 수원의 남문시장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다녀왔는데 푸드트럭이 처음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존에 같은 음식을 팔고 있는 그 상인들과의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네, 맞습니다. 청년 상인 창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이 기존 상인과의 마찰입니다. 그간의 푸드트럭들은 경기도 내에도 총 84대의 푸드트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푸드트럭은 대부분 다 고속국도라든지 졸음쉼터, 체육시설, 공원 등에서 기존 상권과 벗어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 남문시장의 상인회와 함께 푸드트럭의 운영 시간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남문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기존 상인들 윈윈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5시가 넘고 6시, 7시가 되면 뭐 화성 행궁이라든지 남문 그 주변의 관광지들을 둘러보는 관광객들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야식거리와 주전부리 메뉴들을 다양하게 구비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팔지 않는 파스타라든지 스테이크, 수제버거 등으로 푸드트럭의 판매 품목을 달리해서 사업 초기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반대했던 상인들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매출을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7년에 매출 통계를 보면 사업에 참여한
18개 푸드트럭의 평균 매출액이 월 67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672만 원 정도의 매출이면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죠. 사실은 5시간 영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매출 신장과 더불어서 주로 50대, 60대의 고객이 20, 30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젊어졌네요.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면 20, 30대의 고객들은 평균 월평은 한 50명, 30명 정도밖에 안 됐던 이런 인원들이 하루에 평균 500명 이상 방문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년 창업의 대안으로 마련된 전통시장 내 푸드트럭 사업.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될 그런 난제들이 많이 있죠. 네, 있습니다. 일단은 푸드트럭이 18대가 입점을 했으면 매출액의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이런 매출의 어떤 그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매출 향상을 위해서는 푸드트럭의 입점 운영 청년 상인들이 스스로가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들이 그때 적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한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저희가 소개해드릴 시장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그 젊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청년몰을 조성한 곳인데요. 아주 흥미롭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강원도 영서권의 대표 전통시장인 이곳은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입니다. 1950년대 형성된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은 1992년 화재로 침체기를 겪다 2013년 예술인들과 협력한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오늘날 원주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손때가 묻어있는 1층 점포들을 지나 2층으로 올라가면 전통시장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 만큼 새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현재는 약 70여 개점 정도의 청년 사장님들이 창업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청년몰입니다. 청년몰을 가장 성공적으로 유치한 전통시장을 하는 평을 받고 있는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이곳에는 가죽공예, 캘리그래피 등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특색 있는 상품들이 많은가 하면 점포마다 인테리어도 개성이 넘쳐 평일에도 손님들로 붐빕니다. 딱히 바꿀 게 없어요. 창업을 기본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이 되는데 결혼을 같이 준비하면서 창업까지 동시에 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를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자본으로 창업을 할 수 있었죠. 시장의 이름처럼 미로를 헤매듯 골목을 걷다 보면 저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매장을 만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2층에는 비단 청년 상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한자리를 지켜온 10여 개의 상점들이 마치 든든한 버팀목처럼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젊은 상이 오고 나서부터 이제 젊은 애들이 더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죠. 엄마랑 장 보러 와서 1층에서는 장 보고 장을 다 본 뒤에는 2층으로 와서 카페나 액세서리 점 같은 거 둘러볼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매달 둘째 주 주말에는 프리마켓을 개최합니다. 이날은 더 다양한 공예품과 먹거리 그리고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고 하네요. 청년몰이 조성되고 나서는 평일에는 500에서 1000명 사이 정도 이제 유동 인구가 생기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이상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이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좀 유명한 이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쇼핑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미로예술 원주중앙시장.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원주의 여행지로 거듭내고 있습니다. 청년 점포가 여기 시장 안에 몇 개나 있는 거죠? 이 미로 시장의 특징은 저도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길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로인가요? 네. 현재는 70개 정도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로 중앙시장은 네. 원주 중앙시장의 미로 청년몰은 그 가장 큰 특징이 자발적인 예술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수공예품들을 예술가들이 취급하는 점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이 청년몰이 생기기 전부터 이 시장은 청년 상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계기가 혹시 뭐 있었나요, 특별한? 네. 이 미로 예술시장은 2013년도 원주 문화재단이 주최한 예술로 연주하는 중앙시장이라는 레지던스 사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10월에 첫 전시가 시작이 되었고 2층을 찾아드는 손님들이 늘어나자 2014년도에는 청년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둥지를 틀기 시작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씩 그 규모가 커지자 2015년도에는 그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시장 육성 사업과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이 되는 아주 미래가 밝은 시장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많은 분들의 지금 관심을 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정부의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 전통시장의 청년 상인 창업 지원 정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상인 창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몰 창업이 있습니다. 청년 상인 창업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에 청년 상인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교육, 컨설팅, 기본적인 인테리어 등을 지원을 해서 청년 상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몰은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가 모여있는 골목이라든지 2층 공간에 비어있는 전체적인 공간에 청년 상인들이 입점을 해서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특색이 있는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지원을 해서 청년 상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청년몰 사업을 지원받으려면 누구 한 사람이 20명을 그러면 끌고 들어가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각 지역에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이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청년 창업을 하기 위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선발된 모집 인원들을 각 조성이 되고 있는 지역의 청년몰에 배치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주 중앙시장처럼 활성화된 곳이 있는가 하면은 사업 지원 기한이 끝난 뒤에 청년 사업가들이 폐점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이라고 하면 경험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경제 환경이라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 이 매출을 이기지 못하고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재료비, 관리비 등의 부담을 느껴서 일부 폐점하는 청년 상인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청년들의 미숙함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투자, R&D, 공간 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청년 상인들의 폐업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청년들이 창업을 잘 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텐데요. 청년 창업 준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라든지 주 고객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동인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조사 시스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창업이 예정되는 지역에서 한번 창업자가 가서 직접 유동인구라든지 연령층, 구성을 파악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함께 일할 파트너가 있는지 아니면 협력자가 있는지 또한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요즘 핫트렌드인 SNS, 돈이 안 들고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SNS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장은요.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아이템으로 꿈을 이룬 청년들이 모여있는 전통시장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가보시죠.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건물형 시장 강화중앙시장. 2008년 현대화를 통해 시설을 개선, 약 110여 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활기 넘치는 다양한 공연이 수시로 펼쳐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은 바로 그 이름도 거창한 개벽 2333입니다. 강화도에는 만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 있습니다.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처럼 그런 정신과 기상으로 우리 청년 상인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 쉼터로 지금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강화군이 함께 청년물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청년물 입점 인원을 직접 모집했다고 합니다. 입점을 희망한 청년들 중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20팀에게는 가게 인테리어 비용 일부와 월세가 지원됐을 뿐 아니라 권리금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청년몰에 입점할 때는 임대료와 인테리어 일부분을 지원해줘서 창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몰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상인들의 활약과 조성 사업이 이루어낸 시장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깔끔하고요. 애들 데리고 오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주변에 볼거리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는 좀 체인점이 많잖아요, 거의 다.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메뉴들이 신선해서 평소에 못 먹던 맛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상인들답게 강화도 특산물로 만든 음식부터 퓨전 요리까지 개성 넘치는 음식들로 넘쳐납니다. 창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아무래도 창업을 하려면은 뭐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맛깔스러운 음식들 외에 다양한 소품들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즐비합니다. 수제작으로 만든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제품이 많은 이곳은 단연 젊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좋은데요. 오래된 시장 안에서 젊은 상인들 분들이 되게 마음껏 자기가 잘 하시는 분야로 재능을 펼치면서 하나의 어떤 시장을 형성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대단하고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 소자본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있는 청년들.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청년몰 중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요, 관심이 주목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몰도 이 브랜드의 스토리를 담으면 이 고객 입장에서 인지하기가 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에 있는 청춘구단은 대전에 있는 한화이글스와 MOU를 맺어서 전국의 최초로 청년몰을 만들면 스포츠팝의 형태로 태어난 청년몰이고요. 두 번째, 문경 중앙시장에 있는 요 청년몰 브랜드는 지역의 특산물이 오미자예요. 오미자를 접목을 해서 오미자네 청년몰입니다. 여기는 아주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아, 역시 젊은이답네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청년몰 브랜드명을 지을 때 중요한 점은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산 자원 아니면 스토리를 담아서 고객들 입장에서 불리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브랜드를 정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년몰에서 주로 청년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고 있나요? 전통시장 하면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그렇죠. 즐길거리가 있는 우리 뭐 4개의 그런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그중에서 먹거리가 가장 많고요. 네. 이런 먹거리를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독특한 경쟁력이 갖춰진 차별화 전략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창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기만의 차별화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수님이 보신 어떤 그런 청년몰 사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 소개 좀 해주세요. 충청남도 논산에 가면 네. 논산 화지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논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딸기입니다. 딸기. 딸기요. 이 딸기를 활용해서 젊은 청년이 딸기 찐빵, 우리 찐빵하면 하얀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찐빵은 딸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빨강색 찐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이미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네. 뭐 한 달 매출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또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매니아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뭐 성공적인 사례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굿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성공의 법칙,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단은 청년 상인이 전통시장 내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존 상인들과의 공감과 소통입니다. 청년 상인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기존의 상인들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 해당 시장에 상인으로 입점을 하면 해당 시장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템 창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차별화된 경쟁력 속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유망한 아이템들이 선정이 되어서 들어오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한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다소 좀 열악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미래의 어떤 비전을 꿈꾸고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돈이 되는 비법 꿀단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